이렇게 생긴 애를 뭐라고 하죠?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나무. 나무같이 생겼잖아. 나무랑 똑같은데 뭘. 그죠? 나무예요. 우리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언어의 본질을 배운다고 하니까 언어가 뭐니? 우리가 하는 말이요. 그래 맞아. 그게 언어야. 잘했어. 자 그런데 좀 더 예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언어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때 쓰이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로 된 의사소통 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언어를 활용하시죠. 음성 언어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문자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다 언어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때 쓰는 음성, 문자 이렇게 기호로 된 의사소통 수단이 언어예요. 언어. 어렵지 않죠? 이게 언어야.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와닿지가 않죠. 자의성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어려운 어휘 같고요. 그러면서 밑에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의성도 모르는데 자의적이라면 더 몰라. 그렇잖아. 자 예를 갖다 뜻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게 자의적인 거야. 알겠어요? 제멋대로 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소리랑 의미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를 뭐라고 하죠?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나무. 나무같이 생겼잖아. 나무랑 똑같은데 뭘. 그죠? 나무예요. 우리가 얘를 갖다가 나무라고 지칭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꼭 우리가 나무로 불러야만 하는 태초에 뭔가가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신이 푹 내려가지고 너희들은 이것을 꼭 나무로 부르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거 없었다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다른 나라 자기네들의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선 이걸 갖다가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리가 된 거야. 제멋대로 그냥 이름을 붙인 거라고요. 그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말소리와 의미 사이의 결합은 우연히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가 있어요. 우리가 나비를 지금 이렇게 영상에 떠다니는 요 나비를 우리는 나비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얘가 막 떠다녔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나비라고 말해주기 전에 이미 나비라고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린 걔를 나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나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게 자의성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정, 특성 본질로 갈게요. 이번엔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요.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그냥 우연히 걔를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건데 자의성. 근데 이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 자체는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언어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꾼다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예를 성호가 수박을 앞으로 목미라고 부르겠어. 엄마! 목미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이러잖아. 엄마 못 알아듣지 당연히. 수박을 지 혼자 목미라고 했는데 누가 알아들어. 아 우리가 수박을 수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잖아. 지금 이렇게 떠다니는 이 수박을 수박이라고 부르기 약속했잖아. 그럼 수박이지. 지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약속, 사회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요.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쓰이던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말의 소리나 형태, 의미가 변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니까 꽃을 가리키는 말이요. 조선시대에는 고지였어요. 곧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되게 늙은 것 같아?
아니야. 어쨌든 그땐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걸 지칭할 말도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런 대상이 생기고 나니까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게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역사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요. 인간은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보면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 컴퓨터, 인터넷, SNS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창조성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성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변한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출판사, 다른 과정 내에서는 역사성의 단계를 생성, 그 다음 성장, 그 다음 소멸 이렇게 하면서 생성이라는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창조성에도 들어가지만 사실 역사성에도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성은 이렇게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를 인간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은 이렇게 언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 창조성으로 보셔야 합니다. 인간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져요. 그게 바로 창조성이에요. 자, 아기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옹알이를 하죠. 그러다가 언어를 배우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맘마 이거부터 배웁니다. 엄마보다 맘마를 먼저 해요. 그러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맘마 뭐 이러다가 엄마를 배웁니다. 왜? 엄마가 먹을 걸 주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늦게 해요. 아빠는 별로 중요한 대상이 아닌가 봐. 엄마, 맘마 뭐 이런 걸 배워요. 아빠 뭐 나중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아빠 배우고 뭐 조금씩 하면서 이제 주세요 이런 걸 엄마가 가르쳐요. 엄마가 자 주세요 해봐 주세요 꼭 이렇게. 그럼 애가 이제 주대요 뭐 이러면서 배운단 말이야. 그렇게 언어를 조각조각 배우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조합을 하는 거야. 엄마 우유 주대요 뭐 이런다고. 배운 걸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누가 가르쳐준 문장이나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거나 그럼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문장을 매일매일 만들어 쓰시잖아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가 배운 문장만 쓰는 게 아니라 막 만들어서 쓰시죠. 그게 창조성이라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